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는 67세 박순자 씨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바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지요. 그 향기만으로도 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꼭 해야만 하루가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던 커피가 순자 씨의 몸에 작은 이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계속되는 겁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같은 나이 또래인 이웃 김영자 씨는 오히려 요즘 더 또렷하고 활기차다고 하니 슬며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나이인 67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동네 보건소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주제는 뜻밖에도 커피와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강사로 나온 한의학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공복의 커피는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부릅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피로를 유발한다니요? 그것도 아침에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된다니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몸 안에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피로가 누적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순자 씨는 자신의 아침 습관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텅 빈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그렇게 문제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요즘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새삼 떠올랐습니다. 비단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3세 정대성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퇴직 후에는 여유가 생겨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낮잠이 길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그 역시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커피와의 관계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상 속에서 몸의 신호를 지나치곤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던 것이 내 몸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순자 씨와 대성 씨처럼 몸이 보내는 피로의 메시지를 나이 탓이라 넘기지 않고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입니다. 향기로 마음을 달래고 따뜻함으로 속을 채워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좋은 커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침 공복의 커피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나이 들어 피곤함이 쌓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에게 맞는 커피 습관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법.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순자 씨는 건강 강의를 듣고 난 다음 날부터 아침 커피를 잠시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기로 했죠. 처음엔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속이 편안해지고 오후에 무기력함이 덜해졌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를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간은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시간으로 장이 깨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 오히려 장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카페인의 자극만 먼저 들어오면 피로감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한창 회사에 다니는 59세 김동철 씨도 이 말을 듣고 아침 습관을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출근 전에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고는 오전 내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커피 없이는 도무지 정신이 들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위장에 부담이 가는 식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위산, 과다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두부와 바나나로 가볍게 속을 채운 뒤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변화였지만 속 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삶은 계란 1개, 구운 고구마, 익힌 사과 한 조각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특히 바나나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주는데 효과적이라 공복 시 섭취에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밤사이 말라버린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체내 열이 올라가면서 졸음도 사라집니다. 무릎 돌리기, 어깨 풀기, 발목 펴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64세 이영희 씨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마루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별것 아닌 습관 같지만 이 덕분에 기분이 한결 밝아지고 낮잠도 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게 잠드는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 피곤함을 이기려고 커피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먹는 식습관 역시 위장에 무리를 주고 에너지 균형을 깨뜨립니다. 심지어 물도 거의 마시지 않고 첫 음료로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되면 커피는 각성 효과보다는 위산 분비만 자극해 위를 상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릅니다. 카페인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후에도 커피 한 잔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전 10시 이전 혹은 식후 30분 이후로 커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체내 수분량이 줄고 신진대사도 느려지므로 음식과 음료 모두 자극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커피가 꼭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도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령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온다는 이유로 커피를 찾지만 그보다 먼저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과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릴 때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로 몸을 깨우는 것이 커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과 삶은 달걀로 속을 달래고 오전 10시 무렵에 가볍게 한 잔 마십니다. 오후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둥글레차로 수분을 보충하고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다 준 건 피로 감소뿐 아니라 하루를 더 알차게 쓰게 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마시는 법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이 때론 위장을 상하게 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잔이 밤잠을 깨울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리듬에 맞게 습관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커피에 의존하는 대신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한 변화, 바로 내일 아침에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까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섬세해지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 식사하는 속도, 걷는 시간까지 모두 의미 있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박순자 씨는 어느새 새벽에 눈을 뜨면 물부터 마시고 가볍게 몸을 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커피는 오전 늦은 시간으로 미루고 식사를 꼭 챙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자 전에는 매일 피곤하다고 느꼈던 오후 시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덜 피곤하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본인이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피곤한지, 어떤 음식이 속을 편하게 해주는지, 언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그런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처럼 익숙하게 즐기는 것들에 대해 가끔은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몸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아침 한 잔의 커피가 든든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장을 자극하고 피로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아는 것이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65세 김선호 씨는 최근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자주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서였죠.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몸이 한결 차분해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 변화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꼭 불편하거나 아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몸소 느낀 것이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마당을 몇 바퀴만 걸어도 몸은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셈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사실은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커피는 자극입니다. 그 자극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가 되지만 내 몸의 흐름과 맞지 않게 마시면 피로가 되고 심하면 수면의 질과 소화 능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몸 상태에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식사 후 몸이 따뜻해졌을 때 한 잔의 커피는 집중력을 높이고 혈류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의 커피는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가장 피곤한가? 아침에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지금의 커피 습관은 나에게 활력을 주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선택일 뿐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생활을 해도 몸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나에게 맞는가라는 기준이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커피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도 습관처럼 커피를 찾게 된다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이 커피 한 잔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건강한 생활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